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은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돼서 대면 강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5월 초에 대면 강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기 바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게 강의를 했는데요. 개강 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보강을 좀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시간이 안 맞으면 야간 강의도 불사하겠습니다. 대면 강의 할 때 여러분 만나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빅 프로젝트 R 프로젝트, 빅데이터 분석의 R 프로젝트 5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파악하나, 그리고 데이터를 필요할 일이 있으면은 수정을 어떻게 하나, 특히 그 변수의 이름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통계 분석 정도 한 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면은 그 파생 변수, 새로 만든 변수를 어떻게 추가하나 그런 내용을 위주로 이번 챕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데이터 파악하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6개 이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라는 녀석은 데이터의 앞부분 몇 개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테일은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꼬리죠. 그래서 데이터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데이터의 끝부분을 봐서 어디까지 입력했나 이렇게 또 볼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테일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뷰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뷰어 창에서 데이터를 띄워서 직접 보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너무 크면은 이 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데이터가 너무 크면 본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헤드하고 테일을 사용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dim인데 이건 디멘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차원을 출력하는 건데 데이터의 차원이라고 하면 뭐 행이 몇 개인가, 열이 몇 개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str인데요. 이게 데이터의 속성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녀석이 지금 숫자냐 아니면 문자열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게 서머리죠. 그래서 각종 통계 분석을 할 때 서머리를 일단 보고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중앙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주는 명령어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챕터에서 CSV 파일 읽어 들여오는 거 했죠. 그래서 R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CSV 파일. CSV 파일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CSV 파일을 읽어 들여옵니다. 그래서 read.csv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안 읽혀드려지면은 앞 챕터에서 얘기한 대로 경로 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뭐 D면은 D 드라이브에 대한 경로가 이 부분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드하고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그잼이죠? 그래서 헤드 데이터 프레임인 이그잼 이렇게 치면 앞에서부터 기본적으로 6행까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헤드 이그잼에 10 하면은
더 많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10펜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건 뭐 별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헤드 이그잼 하면은 역시 테일 이그잼 하면 맨 끝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해보겠습니다. 헤드 이그잼 하면은 이게 지금 아이디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뭐 학생 1년 번호죠.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고 1반, 2반 뭐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가 얼마, 영어 점수가 얼마, 뭐 과학 점수가 얼마. 그래서 헤드 이그잼 10, 콤마하고 10 하면은 10펜까지 출력이 되죠. 여기 화면에는 지금 10회까지 쭉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파악하기 계속해서 이제 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은 이제 꼬리 부분, 맨 뒷부분이죠. 그래서 테일, 이그잼 하면은 뒤에서부터 제일 끝이죠. 맨 끝에서부터 6행.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이 맨 끝인가 봐요. 그래서 15에서부터 20 이렇게 출력을 해서 맨 끝에가 어떻게 되어져 있나 보는 겁니다. 그 테일, 이그잼, 콤마, 10 이렇게 하면은 맨 끝에서부터 10행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에서 11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쓱쓱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쭉 본 다음에 꼭 실습을 해봐야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R이다. R하고 R 스튜디오가 다 이제 설치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직접 따라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한 번씩 이렇게 키보드로 눌러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뷰 이그잼 하면은 이제 뷰어 창에다가 데이터를 쭉 한번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그 비유할 때 V가 대문자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DIM은 이게 몇 행 몇 열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dim 이그잼 하면은 행이 모두 20개 그리고 열이 5 열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은 지금 뭡니까? 각각 학생이죠. 그래서 학생 20명에 대한 데이터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은 이제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3개고 그 다음에 학생 학번 있고 그쵸? 그런 식으로 학생 한 번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열이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이 이게 그 각종 그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tr하고 이그잼 하면은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녀석이 형태고, 이그잼이. 그 다음에 20개의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행이 2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가 5개. 그쵸? 열이 5개 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우리 보면 학번, 뭐, 그 다음 1년 번호죠. 그 다음에 클래스가 몇 반인가. 매스, 수학 점수, 잉글리시, 영어 점수, 사이언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T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다 정수형 데이터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줍니다. R에서는요, 이렇게 그 정수형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른 링귀지에서는 이게 정수형 데이터다, 뭐, 실수형 데이터다, 뭐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되잖아요. R에서는 그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정수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 이그잼 하면은 이제 각종 요약된 통계량들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잼을 하면은요, 이게 아이디하고 클래스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매스를 보겠습니다. 수학 점수.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MIN이 이제 최소값이죠. 그래서 20점짜리가 최소값. 그러면 최소값의 반대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맥스가 있습니다. 맨 아래. 그래서 최대값이 90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평균 점수입니다. 그래서 미인이 평균 57.4
45가 평균 점수고, 그 다음에 메디안이라고 있어요. 메디안이 이게 중앙값이에요. 가장 그, 그 중앙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54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쿼터, 서드 쿼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그 25%에 해당되는, 그쵸? 최저 점수가 20점이고 25%에 해당하는 점수가 45점이다. 그 다음에 서드 쿼터는 75%가 되겠죠? 75% 값이 75.45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 특히 그 수학 점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가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 바로 비교해 보죠. 그쵸? 최고 점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이런 것들이 그 비교가 됐고 평균도 영어가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수학에 비해서. 그쵸? 그래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데이터 파악하기에 앞서서 MPG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실습용으로 그 내장되어져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게 설치를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ggplot 해서 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치면은 이게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놓습니다. ggplot라는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하면은 이제 그 패키지를 설치해서 우리가 사용할 준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한꺼번에 해야 ggplot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실습용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MPG라고 해서 각종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ggplot2에서 MPG를 불러온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라.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똑같이 MPG로 하겠다라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PG를 불러왔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불러왔으니까 어떤 데이터인지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대로 헤드, 그 다음에 테일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니팩처러가 뭐냐면 자동차 회사. 여기 뭐 아우디가 있죠. 그쵸? 테일을 보면 끝에 보면은 알파벳 순이니까 폭스바겐이 제일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모델 이름입니다. 그래서 A4 폭스바겐에서 파삿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요. 영어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얘가 배기량이에요. 그래서 1.8 그쵸? 자동차 배기량이고 이어는 이게 출시 연도입니다. 1999년에 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CYL인데 이게 실린더 개수예요. 이게 몇 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냐 이겁니다. 그래서 4기통, 뭐 6기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 변속이냐 아니면 수동 변속이냐 그래서 오토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기 F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륜 구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엔진에서 동력이 앞바퀴에 전달이 되는 걸 말하고 이게 뒷바퀴로 갈 수도 있죠. 그럼 B입니다. 이게 후륜 구동. 그 다음에 사륜 구동이 있겠죠. 바퀴 4개에 전부 다 동력이 전달되는 거 사륜 구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목하는 게 CTY하고 HWY입니다. CTY는 뭐냐면 이게 도시 내에서의 연비를 말합니다. 그 단위는 앞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 갤런 퍼 마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WY는 고속도로 내에서의 연비입니다. 그래서 둘이 당연히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8, 29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보통 도시 연비를 제공 안 해줍니다. 그래서 HWY 이 고속도로 연비만 제공해 주죠. 그래서 그 자동차 산 다음에 우리 자동차 왜 이렇게 연비가 나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 연비를 측정하는 방법이 고속도로에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종이 뭔가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등등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는 게 우리 이제 앞으로 보는 게 연비 부분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는 뷰창에 따로 뜨는 거고요. DIM, 디멘션을 보면은 이게 234행이고 11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델을 총 234개를 보겠다는 거고 자동차의 각종 특성 11개를 보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에서 속성을 보면은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리고 234개의 행, 11개의 변수 이렇게 있고 매니팩처러 CHR입니다. 이건 뭐냐 문자열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변수 아까 저 배기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1.8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신 연도 있죠. 출신 연도는 인트니까 정수형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CHR 이게 저 문자열 그 다음에 NUM 넘이 실수형 INT가 정수형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해보면은 각종 요약 통계량이 쭉 출시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이게 뭐 화면에 보여주지는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절이 끝났고요. 2절 후딱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동영상 강의로 하니까 그 실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실습하는 것들을 보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겠는데 실습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리라고 믿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정하겠네요. 특히 그 변수명을 바꾸는 그런 명령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R에 내장되어져 있는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명령어보다도 이런 그 데이터 수정에 특화되어 있는 그 DPLYR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짜 패키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이게 DPLYR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각종 편리한 명령어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name이라는 거, if else, table, q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DPLYR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연습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조그만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df 언더바 row라고 하는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공부했죠? 데이터 프레임 명령어, 그 다음에 var1, var2 하고 값이 1, 2, 1, 2, 3, 2 이렇게 갚는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행은 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하나는 연습용으로 만든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복사를 한번 해보죠. 다 이게 연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데이터 분석할 때 원본은 그냥 두고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가지고 각종 데이터 분석 실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습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원본이 남아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게 데이터의 원본은 놔두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복사본 가지고 우리가 지지고 볶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원본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df 언더바 new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바꾸는 명령어는 rename입니다. 그래서 rename하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df 언더바 new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var2라고 하는 원래 이름 있죠. 그거를 v2로 바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변수명이 있고 기존 변수명이 있죠. 이게 순서를 잘 보기 바랍니다. 거꾸로 되면은 오류가 나요. 그래서 df 언더바 new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var2라고 하는 변수를 v2라고 바꿔라. 그리고 그거를 df new에 덮어 써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f new를 보면은 변수 var1하고 v2가 이렇게 변수의 이름이 바뀐 거를 볼 수 있죠? 그쵸? 예,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거지만. 자,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수정하는데 한번 혼자서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mpg 데이터에서 cty 변수는 도시 연비, hwy는 고속도로 연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같이 mpg 데이터를 만들고 cty를 ct로, hwy는 하이웨이로 변수명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일부를 출력해서 변수명이 바뀌었는지 이건 직접 해봐야죠. 여기 뭐 답은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mpg 불러오는 거 봤죠? 그쵸? 이미 불러져 있습니다. mpg 불러와져 있고 그 다음에 리네임을 가지고 여기가 df 대신에 mpg가 되죠. cty 대신에 ct로 쓰는 그런 명령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쉬우니까 변수명 바꾸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습해 봤으리라고 믿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은요. 파생 변수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파생 변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가 있죠. 예, 그래서 두 개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파생 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점수를 만들고 평균 점수를 만들고 그걸 새로운 평균이라고 하는 변수 아래 그 값을 저장해 보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 이것도 다음 뭐냐면 dplyr 패키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함수 명령어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용 데이터 프레임을 또 만들어 봐요. 이렇게 그래서 var1, var2 이렇게 귀찮지만 일일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이것도 다 연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var1하고 var2라고 하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총합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생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파생 변수의 이름이 var sum이다 이 말입니다. var sum. 그래서 이런 파생 변수를 한번 생략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부등호 마이너스 기호에서 화살표 기호로 쓰죠. 그래서 변수 var1를 하고 var2를 더해서 var sum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df 이렇게 쳐보면은 var1, var2 있고 var sum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생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장되어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생 변수를 그냥 생성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쉽죠? 예.
그 다음에 평균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 var min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1의 값과 변수 2의 값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되죠. 그래서 평균을 내서 var min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값을 저장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df를 치면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var1, var2 이렇게 보면은 그 var1하고 var2이 정수였잖아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6이었죠. 그걸 나누기 2 해준 거죠. 그게 보면 3.0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수와 정수를 가지고 나누기 2니까 또 이거 정수 나눗셈이죠. 근데 자동으로 실수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정수형, 실수형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MPG에서 우리가 도시연비, 고속도로 연비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연비의 평균을 한번 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가 주행하는데 고속도로도 반, 도시 내에서도 반 이렇게 운행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균 연비가 얼추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CTY하고 HWI를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합 평균 연비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토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헤드 이렇게 쳐보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슬라이드 화면에 출력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토탈이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PG 달러 토탈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의 평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20.14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모든 모델, 그쵸? 아까 238 모델인가요? 그 238 모델의 전체 평균 연비가 20점 얼마다 이거죠. 여기 단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갤런 퍼 마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약 통계를 하려면 서머리를 해볼 수 있죠. 그쵸? 토탈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서머리 MPG 달러 토탈 해주면은 이렇게 최소 그 다음에 25% 중앙값, 평균값, 75% 최대값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개수 있죠, 이런 것들. 그렇죠? 여기 보면 옆에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10에서 15 사이에 개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프리퀀시라고 나오는데 개수입니다. 15에서 20 사이에 있는 자동차 모델이 몇 개가 있느냐? 20에서 25 사이에 자동차 연비가 되어져 있는 그 자동차 모델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걸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보여주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자동으로 이게 10에서 15 사이에 있는 녀석들을 숫자를 다 세줘서 그쵸? 아래서 다 세줘서 그걸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화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20에서 25 사이에 있는 연비 자동차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35에서 40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적은 자동차 수죠. 그래서 이건 초소형 아주 작은 자동차입니다. 경차보다도 더 작은 자동차들이겠죠 아마. 그 다음에 파생 변수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다. 근데 자동차 최소한 우리 통합 연비가 20 이상 이연된 녀석만 사겠다 이겁니다. 20 미만인 녀석들은 우리 안 사겠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판별을 해서 패스 페일
요걸 한번 합격, 불합격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if else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문이죠. mpg 달러 토탈이 그 20 이상인 경우, 그쵸? 그러면 yes면은 패스다 이 말입니다. 그쵸? 요 조건에 맞으면은 패스를 부여해주고 합격을 부여해주고 아니면은 페일 불합격이라고 부여해다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연비를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mpg 달러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명은 파생 변수입니다. 그 녀석에 그 파생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라. 그 다음에 if else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요 조건문을 걸어서 합격 불합격 판정 변수를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요 내용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ead mpg를 해보면은 이제 데이터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22라고 쓴 거는요, 합격된 차가 너무 많아서 불합격 차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차를 보기 위해서 뒤에다 20에서 많이 그 20행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도수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mpg 달러 테스트 하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테이블 빈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페일이 불합격이 106개, 패스 합격이 128개입니다. 그렇죠? 이게 테이블을 사용할 때가 어떤 경우에요? 이게 패스 페일이 영어 알파벳이죠. 문자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문자열인 경우에 빈도수를 이렇게 테이블로 보는 겁니다. 둘로 딱 나눠주는 거고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역시 이번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에 사용하는 막대 그래프는 q플롯입니다. 그래서 q플롯 mpg 달러 테스트 하면은 요 빈도수가 그래프로 비교가 돼서 나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생 변수를 만들고 그 파생 변수가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 그 다음에 q플롯 이렇게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로 빈도수를 비교해 볼 수 있게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R이 굉장히 그 잔신경 별로 안 써도 되죠.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첩 조건문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를 20 이상을 걸려고 그러는데 이걸 등급을 부여해 보자 이 말입니다. 최상위 등급, 중간 등급, 불합격 이렇게 되죠. A, B, C로 나눕니다. 그래서 30 이상이면 A 등급, 20에서 29 사이는 B 등급, 그 다음에 20 미만은 우리가 C 등급을 해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if else문을 사용해죠. if else문에다가 토탈이 30 이상이면은 A를 주는데 만약 그 다음에는 뭡니까? 30 미만이란 얘기죠. 그 30 미만인 중에서 if else를 또 걸고 30 미만이면서 20보다 크면은 B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닌 경우에는 이제 C를 줘라. 20 미만인 경우에. 그 다음에 그거를 mpg 달러 그레이드죠. 그레이드라고 하는 파생 변수에 그 abc 값을 저장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드를 해보면은 이제 그 뒤에 그 쭉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게 그 토탈 연비 쭉 나오고 이게 잘렸네요. 예, 뒤에 그레이드 변수가 하나 또 파생 변수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요거 괄호 열고 닫고 있죠? 예, 괄호 열고 닫고가 잘 개수를 맞춰서 해봐라 이겁니다. 이거 우리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들한테는 뻔한 얘기죠. 괄호를 열었으면은 열은 만큼 괄호를 꼭 닫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프로그램에서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도표를 봐야죠.
그래서 테이블 명령어를 사용해 봅니다. 테이블에 mpg 달러 그레이드를 해보니까 A 등급은 10개밖에 안 돼요. 그쵸? 그 B 등급이 다수고 그 불합격도 106개나 되네요. 그 다음에 Q 플롯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그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개수를 그려서 이렇게 비교를 확연히 잘 볼 수 있게끔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테이블하고 Q 플롯 두 개로 이게 그 새로운 파생 변수 그리고 그 파생 변수가 문자열인 경우에 그 빈도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그 말로 해서 넘어가지만 이게 여러분들 각자 해보면서 이렇게 실습 한번 해보고 강의 잠깐 멈췄다가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장의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ggplot2에 mpg라고 하는 실습용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 안에 또 보면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미국 그 북중부죠. 동북중부 437개의 카운티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그 카운티 지역의 인구 통계 정보예요. 그래서 이게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데이터 분석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도요, mpg하고 미드웨스트 이 데이터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볼 겁니다. 문제 1번. 그 다음에 이거는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번 파악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팝 토탈 전체 인구를 토탈로 팝 아시안을 우리가 POP 아시안을 우리가 이제 아시안으로 아시아인 인구로 이렇게 변수면을 수정해 보시오. 그 다음에 3번은 백분율 내보시오. 그 다음에 백분율 전체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평균을 초과하면 라지, 그 다음에 스몰, 그 다음에 라지와 스몰에 해당하는 변수를 빈도표, 빈도 막대 그래프 그려보시오. 이겁니다. 예, 그래서 1번 그쵸? 여기 보면 gg플로트에 미드웨스트 불러와서 미드웨스트로 저장해 보시오. 그런 거죠. 그래서 헤드, 테일, 뷰, 딤, str, 서머리 이렇게 해봐서 파악을 해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dplyr 이건 이미 불러왔죠. 그 로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그 다음에 리네임해서 미드웨스트 내에 있는 그 팝 토탈을 토탈로, 팝 아시안을 아시안으로 이름을 변경해 봐라 이겁니다. 그쵸? 아까 위 보면은 5개였죠? 그냥 나머지 셋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요 3, 4, 5번은 여러분들 해서 리포트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리포트 제출하는 거 알죠? 그쵸? 예, 그래서 화면 분석 도전 3, 4, 5를 실행시키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강의하니까 나도 좀 낯설긴 한데 이게 다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R과 R 스튜디오 다 설치되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쭉 실습을 쭉 해봐서 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실습을 쭉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강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R 사용법을 익혀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나 그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습을 안 해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꼭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그 쪽지를 이용해서 질문을 보내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